지난 27일 날 개봉된 영화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봉 초반에 아주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지금 이념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일단은 거기에 이제 영화를 보고서 이것도 SNS네요. SNS 보니까 SNS에 올렸어요. 예? 자, 뭐라고 올렸냐면 이 수작이었다. 때문 수작이었다. 예? 근데 일부 평론가들은 10점 만점에 3점 줬다. 이 3점이라면 영화도 아니라는 거다. 근데 이 한국 영화의 이념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대중문화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물론 SNS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고 사진도 게재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중문화를 가지고서 뭔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글들을 올리심으로써 영화계를 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정치 이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영화를 오로지 영화로 들여다보고 각자 관객들의 몫으로 해석을 남겨주는 그 예의, 배려가 없는 거거든요. 예. 해석은 관객의 몫이에요. 그렇죠. 저는 평론가들이 어떤 평점을 매기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면 저희는 그걸 보고서 정보로서 그걸 활용하는 것이지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 하고서 그걸 갖다가 무조건 들여다보는 요즘의 관객 수준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분들 사석에서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SNS를 통해서 영화에 대해서 막 그 호불호를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정치는 홍 지사님이 잘하시잖아요. 영화 평론은 평론가가 더 잘하시겠죠. 그렇죠. 타인의 영역 뭐 개입하는 거 별로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원래 문화예술이라는 게 창작행위 자체가요. 진보적일 수밖에 없어요. 보수보다는 숙명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유감스러운 게 이상하게 예술작품이 영화고 뭐고 정치인만 나서면 갑자기 좌우로 갈려요. 진보 보수로. 이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데 예술이라는 문화에 개입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이 SNS에 이런 글을 썼다면 그건 그냥 그분의 생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홍준표 지사가 이걸 딱 올리는 순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상관도 없었던 뭐 이념 논쟁이랑 상관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거 봐 홍준표 지사를 또 지지하는 분들 이거 봐 또 이게 또 진보 쪽으로만 영화를 만들고 하니까 이렇게 훌륭한 영화에 평점을 이렇게 줬지 하면서 그냥 본인이 스스로 싸움을 부추기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건 뭐 충분히 그거는 한 사람의 그 개인적 뭐 이념이나 사상의 자유로 상관은 없는데 그걸 이렇게 SNS 아까 그 퍼거슨 감독 말에서 또 생각이 나네요. 굳이 올리셔서 이렇게 논쟁을 불붙여서 괜히 이게 우리가 여기서까지 또 이 얘기를 할 필요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전 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근데 뭐 저는 올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어떤 도구를 마치 연필을 꼭 반드시 뭐 이렇게 글 쓰는 데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돌리는 데도 쓸 수도 있고 귀에 꽂는 데로 쓸 수도 있잖아요. 연필 잘 돌리세요? 예, 저는 그렇죠. 진짜 잘 돌립니다. 그런데 어떤 용도로 쓸지는 그거는 뭐 사용하기 나름인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부추기는 주변에 또 입들이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이념몰이로 가는 건데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영화들은 싹 다 모아서 다 이념몰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대중들도 특별히 뭐 홍준표 지사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상징성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 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듣는 사람 또 보는 사람의 판단에 맡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논쟁이 뭐 홍준표 지사께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처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연평해전 영화 나왔을 때도 또 그랬었고 국제시장 그랬죠. 국제시장 맞습니다. 변호인도 그리고 그랬고. 변호인도 그랬고 그다음에 괴물도 심지어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동기가 그 미군 실험실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괴물이 됐다 이건데. 요즘 또 부산항도 그래. 부산항. 근데 진짜 그 부산항은 저는 아무런 적이 없던데 제가 폭동이라는 무식해서 것 그런가 봐요. 근데 이게 부산항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이념 부산행이요. 부산행 죄송합니다. 네. 부산행 같은 경우 저는 부산행도 보고 인천 상륙작전 두 개를 다 봤는데 둘 다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백 교수님 말에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사실 학교에서 영화 관련 과목을 10년 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한 과목을. 근데 진짜 관객 몫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감독도 자기 의도는 있지만
관객들이 다르게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처음에 의도대로 왜 안 갔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예술은. 근데 그거에 대해 정치인 분들이 사실 물론 올리는 건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아실 분이 이렇게 했다라는 건 사실 대중문화를 하는 입장에서는 속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요. 영화 평론가들이 평점 좋게 해준 영화가 또 흥행이 잘 된 영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아, 우리 홍상수 감독 얘기 좀 아까 했잖아요. 그죠? 네, 네. 홍상수 감독 영화가 평점은 되게 높게 받는데 흥행된 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평점이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일단 그리고 뭐 아이 뭐 재밌어요. 부산행도 재밌고 인천 상륙작전도 재밌고 둘 다 재밌으니까 제가 볼 때 뭐 두 편 다 보시고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이정적으로 이건 국가 권력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볼 구석이 필요 없죠. 있는지 한번 직접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